이 가해 학생들은요, 무력화된 피해 학생의 반응을 보고 즐거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어른들에게 들키지 않고 얘를 더 괴롭히며 절망에 빠뜨릴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죠. 오직 재미와 쾌감만을 위해서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들을 괴롭히면서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진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여러분, 혹시 개학 자살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옆나라 일본에서 몇 년 전에 크게 이슈화된 사회 문제였다고 해요. 우리와는 다르게 일본은 학교 개학이 보통 9월 1일이라고 하는데요. 개학을 앞두고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날짜별로 살펴보면 자살 시도를 하거나 실제 자살에 이르는 아이들은 개학 날이 가장 많았지만 전체 비율로 살펴보면 8월 하순에 몰려 있었다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본 내 전문가들은 도대체 무엇이 아이들을 자살로 내몰았는지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고요. 이게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이지메, 즉 학교 폭력과 상관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실 방학 동안에는 집에 머무를 수 있으니 따돌림 당하는 친구들에게는 천국 같죠. 하지만 방학이 끝나면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옆나라 일본 이야기지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건 사실 우리도 학폭에서 마냥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가운데 자살이 가장 높고요. 학기 초인 3월과 9월에 등교 거부를 비롯한 자살 시도로 내원하는 청소년 환자들이 증가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학폭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학교 안팎에서는 학폭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학폭으로 인해 고통받는 청소년들은 날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학폭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요. 피해 내용도 살펴보면 설마 아이들이 이런 일을?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죠. 도대체 왜? 우리 아이들은 사회화 과정을 배우는 교실이라는 작은 집단 속에서 누군가를 괴롭히며 우월감에 젖는 폭력을 먼저 배우게 되는 걸까요? 사실 학폭의 역사는 매우 광범위하고 뿌리가 깊습니다. 인간의 본능과 맞닿아 있거든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지위를 따집니다. 실제로 두 명만 모여도 누가 위인지를 서로가 분석하죠.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려요. 이 학교 폭력의 세 가지 특징을 보면 첫 번째, 고의성, 두 번째, 반복성, 세 번째, 힘의 불균형, 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막 사회화 과정을 배워나가는 아이들에게 하루 중 대부분을 생활하고 한 번 멤버가 정해지면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절대 그 멤버를 바꿀 수가 없는 교실이라는 고립된 작은 집단은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괴롭히는 위기에 의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배우기에 최적화된 공간입니다. 바로 이 점이 학폭이 우리 아이들의 교실에서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깊게 뿌리내리는 원인이죠. 그렇다면 어떤 아이들이 가해자가 되는 걸까요? 이 학폭은 가해자와 방관자, 또 피해자,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피해 학생들과 상담하다 보면요, 그 친구들의 기억 속의 가해 학생은 더는 이름조차 떠올리고 싶지 않은 정말 끔찍한 인물로 각인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제 그 가해 학생이 저지른 학폭 내용도 범죄에 가까운 심각한 수준인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반대로 가해 학생들과 상담할 경우에 이 아이들이 보여주는 천진한 얼굴과 마주하게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땐 저도 의사지만 아니 얘가 그런 잔인한 학폭을 저질렀다고? 이런 의문을 잠깐이지만 갖게 되는데요. 물론 상담이 진행될수록 이 아이들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자기도 모르게 공격성을 표출하기도 하고 이런 가해 학생만이 가진 특징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남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어떤 아이는 가해자가 되고 또 어떤 아이는 방관자가 되고 또 어떤 아이는 학폭의 피해자가 되는 걸까요? 이 학교 폭력 가해 아동의 특성을 보면 우선 지배 욕구가 강하고요. 그런데 또 반면에 낮은 자존감, 자기의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도 높은 우울과 불안 수준을 가지고 있고 또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또 관점 수용 능력,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하는 그런 능력들이죠. 그런 것들이 떨어지고요. 또 또래 집단에 대해서 낮은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요.
또 가장 중요하게는 집안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방치당하거나 본인이 학대를 당한 경험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는 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공격적인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전전두엽 기능이 약하고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가 가정 내의 잘못된 애착이나 폭력 등의 상황에 장기간 노출되고 이를 학습하는 경우 학폭의 가해자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지메에 대해서 오랜 연구를 한 일본의 사회학자 네이토 아사오 교수는요, 자신의 책인 이지메의 구조에서 가해 학생들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가 피해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가하는 징벌하는 신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방 셔틀, 빵 셔틀을 시키는 노예의 주인, 마지막으론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나 가치가 없지만 오직 즐거움, 재미만을 위해서 재미로 피해 학생의 자존감을 짓밟고 괴롭히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듯한 이런 장난꾸러기 신, 이런 유형들이 이 학폭 가해 학생 유형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학폭 가해자들의 심리 유형도 학교폭력 쾌감형, 스트레스 발산형, 또 학교폭력 정당화형, 냉담놀이형, 전능감 추구형,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최근 우리 학교에서 생기는 학폭의 사례들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들을 괴롭히면서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진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가해 학생들은요, 무력화된 피해 학생의 반응을 보고 즐거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어른들에게 들키지 않고 얘를 더 괴롭히며 절망에 빠뜨릴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죠. 오직 재미와 쾌감만을 위해서요.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학폭이 더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바뀌는 이유입니다. 아직 사회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도덕적인 딜레마나 죄의식보다는 피해 학생을 괴롭힐 때 느낀 내 재미나 즐거움에 더 충실한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가해 학생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요, 너무나도 천진한 얼굴로 내가 좀 장난이 심했던 건 인정해요 라면서 학폭 당시의 상황을 좀 왜곡해서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이런 말도 하죠. 제가 저지른 실수는 반성하고 있어요. 그럼 걔가 그때 하지 말라고 했으면 되잖아요. 그때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얘기해서 절 힘들게 하죠? 라면서 정말 억울함을 표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 가해 학생들의 인식과 이야기에서부터 학폭 예방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학폭을 아이들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도를 넘은 장난, 누구나 한 번쯤은 사춘기 시절의 아픔으로 퉁치면서 학폭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미화하고 방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학폭의 가해자나 방관자로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죠. 사실 저는 학폭 발생 시점에 직접적인 외부 개입이 빨리 시작될수록 학폭이 멈추는 시기도 빨라진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나 교사, 경찰이 개입해도 학폭이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고요. 하지만 이 가해 학생들은요, 오히려 이해타산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괴롭힘을 중단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이들은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저지른 학폭이 실수나 잘못이 아니고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큰 손해를 끼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이 해악이자 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사과나 용서를 구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고 평생에 걸쳐서 꼬리표와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주지시켜야 합니다. 이걸 알려줄 수 있는 건 우리 어른들이죠.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돼요. 사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좀 공통된 성향이 있는데요. 좀 자기애성 성격, 경계성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결국 둘 다 뿌리는 비슷한데요. 좀 비군 성격이에요. 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대인관계를 볼 때도 내 편인 사람, 내 편이 아닌 사람 이렇게 나눠서 그 2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선을 나누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을 이유도 없이 괴롭히고 학대하면서 자신의 심리적인 쾌감을 얻고 우월감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죠. 가해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의 시선도 바뀌어야 되는데요. 이 가해 학생인 내 아이는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야 될 보호 대상이 아니라 배움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걸 말이죠.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통해서 아이 스스로 잘못을 인지하고 내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방관자가 아닌 목격자가 될 때 학폭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밝히는 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